시간이 촉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공화국과의 휴전이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에 끝난다고 거듭 밝혔으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통령 JD 벤스와 미국 고위 관리들은 화요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이란과의 두 번째 회담을 앞두고 파키스탄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앞서 테헤란 외무부는 회담 계획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대표단을 이슬라마바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파키스탄 측도 얼마 전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여러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중 하나에서는 자신이 합의를 서두를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일이 비교적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워싱턴 백악관에 있는 저희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게나임과 연결해 이번 사안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이크와 연결하기 전에 저희 중동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사란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아리엘, 파키스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회담이 실제로 열릴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신 소식은 무엇인가요? 소식통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고 계신가요? 네, 베니토. 미국인들이 이슬라마바드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파키스탄인들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이란인들은 없습니다.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부하는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은 단순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는 두 가지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부가 외무장관 바사라크지, 대통령 마수드 파제시키아는 이란이 양보를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외교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란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세가 이러한 대화의 큰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서 내세우는 추가적인 최대주의적 요구들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의 여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요한 질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실질적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한 명인가요? 아니면 집단인가요? 그리고 그 집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협상할 집단인가요? 이란이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발표를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우타 바흐만의 신임 최고 지도자와 IRGC 최고 지휘부를 의미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요. 그래서 이런 테헤란에서 나오는 일관성 없는 태도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테헤란의 이런 혼란스러운 행동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란 지도부 내에 균열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정 과정을 수행하는 통합된 조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런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지만 그 그룹이 어떤 권한을 가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란에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담들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이 회담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와 관련된 더 큰 문제를 부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란은 더 이상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라 혁명수비대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어쩌면 이란인들 자신에게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협상이나 양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최고 지도자는 그의 아버지가 제거된 뒤 그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즉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을 상대로 공동작전을 개시한 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백악관에서 나온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워싱턴에 대기 중인 저희 미국 수석특파원 마이크 바게나임에게 연결하겠습니다. 마이크, 이 두 측 사이에는 심각한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엘이 설명했듯이 이란 측에서 누가 올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JD 벤스,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가 이번 휴전 협상의 2차 회담을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여전히 입장 차이는 큽니다. 최근에 알게 된 소식이 있나요?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발언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때는 그가 이란을 압박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합의와 상관없이 그 나라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가 그 순간 어떤 매체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가 대중에게 내보내는 메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미국 측이 신뢰 문제를 제기하듯이 이란 측 역시 똑같이 신뢰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를 상대하는 데 지쳐 만날 때마다 곧바로 공격당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개입하길 원했습니다. 마지막 협상 라운드에 JD 벤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벤스 부통령은 이슬라마바드 회담이 끝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세요. 저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 동안 6번, 12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결국 모든 길은 여기 워싱턴으로 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아리엘이 말했듯이 이제 테헤란의 외교 라인이나 정치 지도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IRGC에 달려 있습니다.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즘 IRGC를 지휘하는 사람과 바로 연결해 주는 게 낫겠죠. 그래야 더 직접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자신도 이슬라마바드에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거의 서로 엇갈리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성과이겠지만 실제로 이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백악관 생중계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게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사이러스 포럼의 설립자이자 디렉터이며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마리아 마마르 사데히를 워싱턴에서 연결해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암. 이미 답을 듣지 못한 채 던졌던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슬람 공화국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나요? 이란 대통령인가요? 최고 지도자가 결정권을 쥐고 있나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거의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외무장관일 수도 있고 국회의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혁명수비대 IPGC일 수도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물론 여러 경쟁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혁명수비대 IRGC 내부의 경쟁 세력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에는 혁명수비대 IRGC나 정권대에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즉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를 원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 정권 내부자들에게 아리엘 오사란이 방금 말했듯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당황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더 나은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물론 미국과의 거래를 하는 것보다 자기 파멸을 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메시지에서 전력망과 다리의 파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정말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정권의 파괴입니다. 아록치, 칼리바오, 자리프 그리고 IRGC의 최고 지휘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결국 우리는 수많은 정권 내부자들과 정권 엘리트들이 제거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우리 중 한 명과 협상하길 원하고 우리를 계속 남겨두길 원하며 정권 전체가 파괴되고 교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서 다른 형태의 정부로의 전환, 이상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도와서 이루어진 민주주의 정부, 개방된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은 오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혼란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득이 되는 혼란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정권이 살아남는다면 계속해서 실존적 위협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위협이 될 것이고 여러 면에서 더 사악한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불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비대칭적이고 간접적인 전쟁 방식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즉, 테러, 초국가적 탄압, 해외 암살, 그리고 이 지역의 테러, 대리 세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그런 결과를 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에 대해 앞으로의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휴전이나 최소한 휴전 연장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서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트럼프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될지 결정을 내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거꾸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많은 전술적 성공보다는 실제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은 이슬람 공화국의 항구를 봉쇄하고 다른 모든 선박의 통행은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라면 분명히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고수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최종 목표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해도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희망하는 이란 국민들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진정한이라고 말할 때는 사고방식과 이념의 변화까지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 처형, 고문, 강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을 때 그게 진정한 정권 교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학살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정권이 여전히 남아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승인까지 받는다면 그건 그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그 처형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마리암 메마르사데이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